야, 길잖아, 길.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뭐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검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펼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세균 총리도 뭐 자중하라 그런 말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리는 말씀은 네, 인사권자에서 없는 말씀입니다. 네. 자, 오전에 반차를 냈고 오후 2시에 출근하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오늘 사퇴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매우 높아 보인다. 예. 예. 검찰 내부에서 어제 오늘 갑자기 윤석열 사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대구 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예. 드릴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신문과의 인터뷰한 내용이나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부패 완판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신조어를 윤석열 예. 총장이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예. 이런 표현을 보면 이건 검찰총장의 말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말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요 며칠을 보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근데 뭐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일종의 이제 현 정부한테 자신이 밉보였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에서도 밝힌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고 자신이 오히려 검찰 조직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도 얘기가 예. 나오고 있지만 그게 과연 실제 정계 진출로 어느 정도 연결될 수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퇴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사퇴 입장은 밝힐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사실 부패 완판 어제 이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그 화법을 보면 이렇게 틀에 같은 말을 잘 쓰지는 않은데 어제는 이게 라임을 맞춘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준비된 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련의 인터뷰부터 어제 발언까지 뭔가 사퇴 그리고 그 이후 행보까지 좀 염두에 두고 행보를 벌인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일련의 작심 발언들이 예. 이어진 거는 이제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발언도 뭐 상당히 준비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또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으로 지금 예. 저는 설계가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뭐 그냥 침묵하고 있다? 이것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한 그런 모습이다.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공세가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중대범 중수청제 설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그 신현수 그 민정수석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잡음도 있었고 예. 이게 다 좀 같은 흐름 하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한 잡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이제 본인에 대한 압박 또 이 검찰에 대한 과도한 압박 이런 것이 좀 이제 이어지는 속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거취 문제보다는 검찰총장으로서 네. 예
어떤 직과 관련한 검찰 전체와 관련한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셨는데 만에 하나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내면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할까요?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붙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신현수 수석은 지금 사표를 만류한 이런 상황이. 네, 이라서요. 물론 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붙들어 가지고 검찰총장을 계속 시켜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윤 총장이 뭐 붙든다고 해서 붙들려질 사람도 아닌 것 네.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총장으로서 중수청 설치는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조직에 오히려 자기가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정계 진출 가능성과 무관하게 뭔가 상황이 좀 이상했던 것만은 분명해요. 예.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수청 설치를 여당이 이제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나왔을 때 청와대하고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1차 검찰개혁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찰의 부패 범죄나 아니면 중대 범죄 수사 능력이 오히려 저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두고 예. 오히려 민주당하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서로 간에 그렇죠. 이 말이 충돌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대통령 의중은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여당 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뭔가 확연하게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인데 갑자기 윤 총장이 인터뷰를 해요. 언론 인터뷰를 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 비난하는 내용도 중수청 설치 그 자체에만 국한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만한 부분들을 많이 발언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대구고검을 가서 또 완판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맞지 않잖아요, 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윤 총장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격정적으로 감정을 쏟아낼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다른 이유.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이제 추측이 될 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 관련해서 지금 여당과 청와대는 아직도 좀 이견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게 완전히 정리되지도 정리가 안 않았고요. 돼서. 예. 그리고 지금 뭐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검찰하고 충돌해서 이익을 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바로 화를 내고 나온단 말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 예, 행보라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그렇게 것이다. 예,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예. 일단 대검을 통해서 입장 발표하고 그리고 여당이 정말 당론으로 그걸 채택해서 뭐 지금 당장 추진할 것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나서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도 아닌데 갑자기 나서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자, 이종훈 평론가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도 인사권자의 임명권자의 뜻 이런 부분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징계 국면에서도 물러나지는 않겠다 이런 의사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퇴 오후 2시에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이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하고 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 중수청 설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거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실제로 사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뭐 저도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침 어떤 정치적 배경하에서 일련의 발언을 내놓고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수청 설치를 갑자기 추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배경이 좀 있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오히려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왜 이제까지 정권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야 중수청 카드를 꺼내 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내려 하다가 이게 무산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수사 이제 권한을 이제 축소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 거고, 여당 입장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약간 무리수 카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검찰총장으로서는 일단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다분히 개인의 문제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추윤 갈등 국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좀 검찰 전체의 문제로 예.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검찰이 어찌됐건 수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반응을 일단 보인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 상당히 좀 섞여 있는 것은 분명한데 누가 이렇게 윤 총장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당 쪽에서 이 중수청 카드를 던짐으로 해서 자극을 준 거잖아요. 자꾸 정치를 하라라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뒤에서 자꾸 이제 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다. 예. 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게 그건 유리한 상황이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를 남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동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임기까지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야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 개혁의 명분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는 검찰총장이 청와대 압박이나 이런 거로 해서 그만두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 검찰 개혁하고 역방향으로 가는 거고, 어찌됐건 임기가 보장이 되고 그거를 끝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순방향에 맞는 거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그 부분을 과거에 예. 강조했던 바도 있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둔다라고 한다면 예. 실제로 사태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검찰 개혁이 불완전하게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왜 중수청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들었는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여당이 그렇게 추진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문제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셨는데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게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중수청이라든가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문제라든가 이런 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예. 하고요. 지금 이제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른바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개인한테로 이렇게 집중돼서 그 개인의 문제로 자꾸 치환해버리면 그럼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있었던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하다못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많은 요구가 나왔던 게, 그리고 또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 부분 떨어졌던 이유는 제도 개혁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하고 싸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 반성의 측면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윤 총장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수사 기소 완전 분리하게 되면 수사 전담하고 있는 6대 범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다른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구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윤 총장이 이번에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검찰총장 지휘 밖에 있는 반부패 검찰청, 금융범죄 검찰청, 마약범죄 검찰청 등을 두는 것에는 찬성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 지휘 밖에 있는 검찰청, 제2의 검찰청, 제3의 검찰청, 검찰청을 다 지금의 검찰이 해체되는 건 마찬가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찬성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기소권을 하고 수사권을 같이 주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검찰의 어떤 해체라든가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렇게 과하다고 느낄 만큼의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도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수처 얘기가 나온 지 20여 년 만에 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빼내는 법안, 그러니까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형사사법 체계를 이제 바꾸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 야당에서는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공약사항 맞아요. 그리고 과거부터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이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뭐 임기 초반부터 뭐 공수처와 함께 계속 이걸 함께 추진했어야 사실은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야 이거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뭔가 좀 배경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분히 그건 정치적인 배경인 예. 것이고, 뭐 그 배경이 뭔가까지 이야기하자고 들면 뭐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뭐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거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수사청의 그 청장이 지금 검찰총장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자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그 여당 쪽에서 설계한 안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 거의 직할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장 직속 수사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겠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6대 중대 범죄에 보면 부패도 들어가 있고 예. 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사실은 선거도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선거법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정선거 같은 것들이 횡행했을 때 과연 이게 특히 여당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관련한 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돼야 하는 것이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검찰총장이란 자리잖아요. 네. 검찰총장이 이렇게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자기 얘기를 여과 없이 쏟아내는 적이 전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발언에 조심을 기했어야 하는 것이고, 뭐 정세균 국무총리도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부 기관장이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나 아니면 네. 경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다 뛰어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는 것처럼 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맞았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윤 총장이 지적하는 것처럼 진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해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지금 검찰청을 제2, 제3 뭐 이렇게 쪼개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와대하고도 교감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논하고 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조율되지도 않았고 당론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날 불쑥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당 내에서 지난번 그 청와대하고 좀 이견이 있었을 때 속도 조절로는 이제 지도부에서도 일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쨌든 좀 여당 내부는 좀 부글부글 하고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추윤 갈등 때하고 달리 이번에는 말을 조금 아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재보선이 코앞인데 지금 뭐 재난지원금 문제, 가덕도 이슈 다 이 이슈에 좀 빨려 들어가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일단 학습 효과가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적 감정으로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을 왜 붙들어 두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파열음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게 대통령 지지율로도 연결되고 민주당 지지율 또 실망하는 여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미 지난해 연말 국면에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든 아니든 간에 검찰하고 최대한 대립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 함께 같이 가면서 의견 조율을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게 임기 말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예. 아마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하고 다시 갈등하게 되면 당연히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의원한테 제가 어제 우연히 마주치게 돼서 예. 물어봤어요. 진짜 이거 지금 법안 바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우리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를 좀 진행해서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여건이나 상황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검찰이. 윤 총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점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오후 2시에 윤석열 총장이 사퇴 여부를 밝히느냐 이 부분인데 만약에 기자들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정치 입문하냐 이 질문도 있을 텐데 만약에 오늘 사퇴하겠다 밝히고 정치 입문을 생각하고 있다면 시기를 봤을 때 지금이 적긴 건 맞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몇 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사퇴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크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사퇴하지 못하도록 지금 발목이라도 잡아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오늘 사퇴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 윤석열 이슈가 거의 블랙홀이 예.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여당 쪽에서 준비했던 야심차게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도 다 묻혀버리게 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고 새로운 국면으로 완전히 재보선도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여당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무리수 카드를 던졌는지 좀 납득이 안 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이제 사퇴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곧바로 뭐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곧바로 연결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이제 휴지기를 두고 이제 움직일 거다. 물론 언론은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정치 행보,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한 기사를 쏟아낼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약간의 이제 휴지기를 둔 다음에 예. 행동에 나서더라도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역시 4월 재보선은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윤 총장이 사퇴하는 시점도 만약에 정치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중수처법이 통과된 직후에 사표를 던진다든지 예. 또는 이제 재보선 끝난 직후에 던진다든지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더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단 내릴지 안 내릴지 부분도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오후 2시에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만은 직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오후 2시 일단 입장 표명부터 듣고 그 이후 얘기를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투기가 이루어졌을지 국민들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푸릇한 묘목이 발 디딜 틈 없이 차 있습니다. 통상 토지에 나무가 심겨 있으면 가치가 높아져 보상 규모가 커지는 점을 노린 듯한 흔적입니다. 상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그리고 LH에는 진상조사를 명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쯤이면 덥자는 겁니까? 예, 정부 합동조사단도 출범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도 강력하게 대처하라, 전수조사하라는 지시 내렸는데 오늘도 이게 직원들 일탈인지 뿌리 깊은 어떤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잘 살펴봐라 이런 추가 지시가 내려졌거든요. 정부 여당도 상당히 엄중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심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부분일 거고요. 예.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야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을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LH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 뭐 부동산 정책 전체의 어떤 신뢰성에 크게 훼손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있자마자 바로 다음 날 정세균 국무총리 언급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 지시하고 전수조사 지시하고 오늘 또 다시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픈 의혹 제기가 나왔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LH가 오늘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서 뭐 직원, 가족 투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하겠다 뭐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만은 뭐 이미 국민들의 감정은 이제 상할 대로 상한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출범을 네. 했습니다. 총리실이 주도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의혹이 불거진 직원들 이외를 포함해서 다른 신도시 지역까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다 훑어보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도 뭐 꼭 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시기뿐만 아니고 뭐 과거 정부 때부터 있었던 것까지 다 예.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토부 중심으로 또는 이제 총리실 주도로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의아해하는 시선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일수록 그러니까 초기에 약간 과잉 대응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된다라고 저는 예.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총리실도 중립적으로 한다고는 하겠으나 국토부도 어찌됐건 그 이해관계가 좀 있는 기관이잖아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자기 지금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 과연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는가.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사건 축소를 하려들 가능성도 높다라고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전수조사하는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미 의혹이 불거진 직원들을 보면 현직이 13명, 전직이 2명 이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봤더니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했던 분도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3명 중에 토지 보상 예.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포함돼 있다. 2009년에 뭐 시흥에 이른바 한 830평 정도의 땅을 사들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정말 조직지열이 될지 아니면 이게 전부가 될지는 아직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합리적 의심은 계속 들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 뭐 위에 이제 임원급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 한 명이냐 아니면은 뭐 LH공사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만연해 왔던 것인가. 다른 3기 신도시 예. 부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투기든 아니면 투자 형태든 간에 예. 땅을 사는 행위들이 정말 많았던 것이냐. 예. 그게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도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훨씬 더 정보 접근권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이번에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감사원이 이번에 들여다보는 것은 조금 아니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경기 남부청이 이미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신속하게 이 사안에 대한 일단 1차 전수조사라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대처하고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서 정말 그런 행위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행위인지 아닌지 투기인지 투자인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합법적 영역에 있는 것인지 불법적 영역에 있는 것인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샀는지 이 부분을 입증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게 많습니다. 나무 한 그루 조그만 나무 2, 3천 원에 사면은 보상받을 때 뭐 몇만 원씩 받고 보상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또 알게 됐고. 자, 대출을 많이 끼고 샀습니다. 근데 보통 국민들이 아파트 사고 이럴 때 대출이 굉장히 어려운데 토지는 또 다른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대출 받기가 쉽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과연 뭐 이게 뭐가 작용했는가. 그러니까 뭔가 좀 조직적인 힘이 작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예,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직원들도 이 개개인이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단체로 움직이는 그런 정황이 지금 확실하게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활용 부분은 그건 뭐 명백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들을 단체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네.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공간이 어디 있는가를 늘 서치를 하죠. 예. 그래서 관련 정보가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뭐 3기 신도시를 한다거나 뭐 추가로 뭐 택지 조성을 한다 그러면 어디가 될 거다라는 이제 것들은 대강은 알고는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그 계획 같은 게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 계획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대략 어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될 것이다. 특히 이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좀 점쳐지기도 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이제 이쪽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지금 변창흠 장관하고 이제 관련 설도 지금 뭐 일각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공사 사장 시절에 이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하여튼 그런 그 분위기가 그 기관 내에 존재했던 게 좀 확실하지 않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어찌됐건 뭐 그 공급 확대를 한다 하는 거고, 신도시 3기 신도시를 하고 이러이러한 지역들을 대략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우선순위가 여기다. 그래서 이쪽은 거의 확실하다. 이런 정도의 정보까지는 충분히 이 사람들이 취득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대출 부분도 그래서 다 함께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출 해주는 그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공사 직원들이라 그러면 뭐 무조건 대출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쪽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개개인이 아니고 여러 명의 단체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자기네들 대출 실적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줬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부산 가덕도 좀 부지도 좀 논란이라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오거돈 시장 성추행 때문에 좀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 전 시장 일가가 이 일대 또 수만 평 땅을 소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여러 언론 보도를 좀 확인하고 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까지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투기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도 뭐 오늘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빨리 철저히 밝혀내라 막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대한제강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오거돈 시장의 조카라고 하죠. 그 대한제강 사장, 대표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땅, 이 크게 두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소유한 땅은 2005년도에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산 거를 지금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들어서서 확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샀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과연 투기적인 목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고요. 회사 차원에서, 법인 차원에서 산 게 땅을 언제 샀는지 시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거기까지 열심히 찾다가 지금 못 찾고 왔는데 이 법인 차원에서 공장 부지로 산 것을 이것을 땅 투기를 위해서 산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다. 관련돼 있는 정보가 조금 더 나와야 투기 의혹이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천천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따져보기에는 선거가 코앞이라서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가덕도 신공항을 열심히 띄우고 있는데 오거돈 말 악재가 또 이렇게 생긴 이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의회의 악재가 불거진 건 분명하고요. 뭐 그러니까 그야말로 경영상의 목적을 가지고 취득한 땅이라 하더라도 친인척 관계가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이상은 또 정치적으로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사업 목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가덕도 신항만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니까 뭐 그쪽으로 이제 물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회사나 뭐 공장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인근으로 가서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값도 더 싸단 말이에요. 토지 지가가 부산 시내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공장 이전 같은 것도 고려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긴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혹시 특히 이제 개인 명의로 취득한 그 땅의 경우에 이게 뭐 이제 차명으로 혹시 뭐 오 전 시장이 뭐 부탁을 해서 산 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와 관련해서도 조사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냐면요.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언론, 야권에서 오거돈 시장과 연결해서 부동산 투기 문제까지 표심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들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언제 어떤 방식으로 땅을 샀는지에 대한 시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언론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진짜 가덕도 신공항하고 관련돼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시기에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기초적인 것이라도 예.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냥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오거돈 시장 때문에 생긴 이 보궐선거고 예. 그리고 오거돈 시장 친척이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가덕도 근처에 땅이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예. 좀 뭐라 할까요? 논리적으로 예. 잘 맞지 않는 걸 막 아닌 의혹단형으로 말고식의 의혹 묶어가지고 제기는 네, 하면 그렇게 안 된다. 표현하는 건 예.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할 때 있어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남은 시간 또 이 얘기 잠깐 해볼 텐데 또 여러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후보들 대진표는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부산은 박형준 후보, 서울은 오세훈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그 시장이 선택된 표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변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약간의 그러니까, 이변. 예, 그러니까 예. 나경원 후보가 그래도 계속 좀 앞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이제 많았던 그런 그 상황이어서. 거기다 여성 가산점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워낙은 여성 가산점 때문에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관측이 이제 나왔던 건데 그거하고는 좀 의외로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역선택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예. 역선택이 작용한 결과다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선택을 했을 가능성,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많이 좀 이제 추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표차 보니까 또 의외로 표차가 좀 나요. 예. 제가 예상했던 41.6 대 것에 비해서는. 36.3.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세훈 시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거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예.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좀 겪고 있다. 그럼 이런 김성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보시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나경원 후보가 비호감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너무 높았던 상황이고요. 그 전에 이제 원내대표이기도 했고 강성 보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호감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선거 기간 동안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호감도를 넘지 못했다 이것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100% 일반 시민 네, 그 여론조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했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는 비호감도가 많이 작동하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좀 더 앞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왔을까? 결국 중도 확장성에 관한 고민들, 예. 지지층에서도 역시 나중에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도 생각하고 결국 나경원 후보의 강성 이미지 때문에 야권 단일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네. 걱정도 일부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도 확장성, 결국 본선 경쟁력까지 생각한 어떤 표심이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서 잠시 보셨지만 조은희 후보가 16.47% 얻은 거 봐서 3위입니다. 상당히 많은 표를 그 득표를 보이는 것도 저희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된 만큼 앞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 자,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반드시 단일화는 이루어내겠습니다. 분열된 상태에서의 4월 7일 선거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제 출마 선언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뜻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야권 분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저의 굳은 의지를 밝히는 또 다른 형태의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맞지 않는 나름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충정, 단일화 순간까지 조금도 흘림 없이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협력자로서
이번 경선 과정들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또 공약에 대한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하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두 후보 모두 이제 공감대를 이룬 건 맞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출마 선언 안 하겠다 이런 조건부 출마를 사실 하지도 않았습니까? 네. 자, 만약에 이 안철수 대표와 지금 오세훈 후보 사이에 단일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 시점, 방식, 여론조사 문구 여러 가지 이제 양측의 신경전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조율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의외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이제 역시 이제 문구가 가장 이제 논란이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방식은 뭐 여론조사 방식을 이제 어차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지금 단일화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산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아, 무산 가능성도요? 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제 끝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완주하는 쪽을 선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번 그 선거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국민의힘이 해체 위기를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향후 이제 전국의 주도권도 예. 안철수 대표에게 넘겨주지 않고 국민의힘이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변수일 것 같고. 제 후보 개인 입장에서는 보니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꼭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이제 하는 쪽으로 이제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가 성사됐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남는 변수도 좀 있는데 과연 안철수 예. 후보가 꼭 이길 수 있을지 예. 그것도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경원을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약간의 이변이 발생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연장선에서 이제 사실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예.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일단 여론조사 문구가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기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 등록하는 시점이 18일에서 19일이잖아요. 이때 혹은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조금 느긋한 것 같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좀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좀 기선을 먼저 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현재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중에 다 본선에 간다 하더라도 이긴다 이런 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바람에 후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심이 좀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후보가 한 명으로 딱 정해지면 결국 그쪽에 대한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하고 겹치는 어떤 이미지를 일정 부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중도 확장성 네. 이 부분 말씀하신 그리고 거죠. 나중에 또 차기 대권에 관한 부분까지 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후보가 최종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오세훈 후보는 결단을 한 번쯤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은 핵심 쟁점은 제가 볼 때는 네. 기호 2로 나가는 2번으로 가느냐 4번으로 가느냐 네. 그게 향후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단일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양당이 이제 조율 작업을 거칠 텐데 어쨌든 잡음 크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